정책 분석으로 투자 지역 찾기를 강연해 주실 세종국토개발의 전은성 대표님을 소개합니다. 큰 박수로 맞아여 주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세종국토개발 대표 전은성입니다. 한국경제에서 주최하는 건데요. 제가 한 올해 방송을 좀 쉬었었거든요. 혹시 저 모르시는 분? 그 뭐 모르는 게 이렇게 자신감 있게 모르신다고. 혹시 아시는 분 그러면 다시 한번. 아는 분이 좀 더 많은 것 같죠. 알겠습니다. 좀 헷갈리시죠? 이렇게 되게 많은 강의를 하고 있는데 되게 헷갈리실 것 같아요. 이렇게 막 받아 적으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이 강의를 들으면서 헷갈리는 이유는요. 강의하시는 분들이 뭐 저를 포함해서 자기의 의견일 뿐인 것을 너무 세게 말을 해서 그래요. 너무 세게 말하면 그게 답인 것처럼 들리는데 그게 답인 줄 알았는데 딴 데 가면 또 다른 답을 더 크게 말씀들을 하시죠. 그러다 보니까는 계속 헷갈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헷갈리지 않으려면은 사람의 말을 참고를 하시고 모든 것은 원문을 찾아서 법률을 분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야지만이 정확한 답을 얻는 거예요. 제가 이 업을 하게 된 이유도 뭐냐면, 물론 월급이 적어서 처음에 취직했다가 회사를 나오긴 했었어요. 제가 이제 92학번인데 제가 2000년도에 졸업했거든요. 2000년도 졸업할 때 그때 건설회사 평균 월급 연봉이 한 1800도 안 될 때입니다. IMF여가지고 도저히 그 돈으로 살 수 없어가지고 이제 사업을 하면서 이 부동산업을 하게 됐는데, 제가 공부를 하면서 강의를 하게 된 이유도 제가 그때 그 처음에 부동산업을 할 때 그 봉천동 현대시장이라고 혹시 아십니까? 관악 드림타운 있고, 그쪽에서 부동산업을 하는데 이제 재개발을 할 때예요. 재개발을 할 때인데 재개발 굉장히 그때는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은 뭐 화장실까지도 뭐 분양권이 주네 안 주네 막 이럴 때였었으니까는. 근데 그때 이제 굉장히 어려운 사안을 가지고 부동산들한테 제가 질문을 던지면 모든 5개 부동산이 다 다른 말을 해요. 5개 부동산이 다 다른 말을 한다라는 뜻은 5명이 다 틀렸거나 아니면 1명만 맞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남들의 말은 참고만 하고 그때부터 제가 모든 것은, 그때는 국토교통부가 아니라 건설교통부였는데 건교부의 질의회신을 하게 되고 법률 책을 찾아보면서 답을 얻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세미나를 듣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실패하지 않는 투자를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법률적인 분석과 법률적인 분석들이, 정책이 법률로 나오죠, 그렇죠? 정책이 모든 게 법률로 나오기 때문에 정책들이 실현 가능한 법률로 이어지느냐 안 이어지느냐를 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냥 강사들 말은 참고만 하십시오. 참고만. 그래서 여러분들 강사 말을만 다 믿으려면은 다 다른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론은 믿을 말이 없을 수도 있어져요. 그런 건 참고하시고요. 잘 안 보이지만 넘어가겠습니다. 모르는 분이 있어갖고 좀 써놨었고, 절대 사보지 마십시오. 제가 쓴 책인데 절대 사서 보지 마시고 원문 찾아서 보십시오. 지금은 이게 책들이요, 스테디하게 어떤 정확한 이론을 쓴 책들이 아닌 것들이 대부분 많습니다. 대부분 많고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본인 PR을 하려는 책들도 굉장히 많은데 이제 저는 PR 될 만큼 됐으니까 이제 안 사보셔도 됩니다. 일단 이런 책들을 보지 마시고 공부하는 습관을 가지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저희 회사가 이제 어떤 일을 하는지를 잘 몰라요. 저는 사람들이 제가 강사인지 알고 착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저는 이 강의나 이런 방송을 겸업으로 하고 있고 주로 하는 분야는 개인 재무제산에 대한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 자본을 증식시키는 데 대해서 주업을 하고 있고요. TV 방송을 출연을 하고 강의를 하는 것은 하나의 서브적인 일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최근에 이제 진행했던 컨설팅 실적들을 보면, 물론
최근에 부동산이 많이 뭐를 해도 올랐었지만은 쭉 실적들을 보면은 영동 아파트 재건축 추진했었고요. 여의도 시범 아파트는 3년 전에 지금 한 11억 5천에서 12억 정도 하거든요. 3년 전에 4억 5천부터 사주기 시작했습니다. 예. 4억 5천부터 사주다가 지금 오신 분도 계신 것 같은데 한 6억까지 사주는 사람한테 되게 미안해하면서 사주기 시작했어요. 거기까지 막 사주고 지금 투자 수익률은 연으로 환산을 하면은 거의 한 150% 이상씩 나오는 수익들을 거뒀습니다. 그래서 물론 아파트 이런 강남 쪽도 투자를 했지만은 강남 외 지역에 뉴타운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다른 곳들도 투자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들 강남이라는 곳은 굉장히 좋은 곳이고 앞으로 용산이 개발된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강남을 대체하긴 힘듭니다. 근데 살기 좋은 것이랑 투자성이 좋은 것이랑은 완전히 다른 얘기입니다. 완전히 다른 얘기. 그래서 돈이 굉장히 많으신 분들은, 자본이 충분하신 분들은 고생스럽게 딴 데 살다가 강남 입성할 필요 없이 강남 입성하셔도 되고요. 바로 그게 아니라 돈을 버는 목적이라면은 가장 좋은 데서 돈을 버는 것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갈망하고 있고 모든 사람들이 다 눈여겨 보고 있는 곳에 우리가 추가적인 상승을 할 수 있는 나머지 모르는 정보의 값이 숨어 있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뜻은 뭐냐면 모든 사람들이 다 아는 곳,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게 없다라는 뜻입니다. 우리 되게 싫어하는 곳, 좀 안 좋은 곳 있잖아요. 녹번역 앞에 요즘에 이제 입주를 앞두고 있는, 조만간에 입주를 하는 뭐 레미안 같은 경우 이런 데들 보면은 입사평 같은 경우가 3억 초중반에 분양했거든요. 근데 지금 입주하기 전인데 6억이 넘었습니다. 다. 무슨 뜻이냐면 은평구 같은 경우도, 은평구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 굉장히 차량도 많이 막히고 선호하지 않는 지역이지만 자기 자본 대비 계약금 3천만 원 넣고 프리미엄이 3억이 넘게 오른 곳입니다. 그러면 투자 수익률이 거의 세전 수익으로 1000% 정도 되는 거죠. 1000% 정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돈을 버는 곳과 좋은 것을 사는 것은 완전히 다른 얘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좋은 것을 사서 돈을 번다? 그렇게 쉽지 않아요. 뭐 제가 우스갯소리로 많이 얘기하는데 뭐 김태희가 예뻐져봤자 얼마나 더 예뻐지겠냐. 예를 들어. 그렇죠? 그러면은 뭐 성형외과 의사 중에 김태희를 예쁘게 하려고 칼을 댈 수 있는 성형외과 의사가 대한민국에 몇 명이나 되겠냐라는 거죠. 그렇죠? 근데 오나미 같은 애들은 이렇게 막 좀만 갖다 대도 막 예뻐지잖아요. 우리는 투자는 그렇게 확 바뀔 수 있는 곳에 투자를 해야지만이 돈을 벌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투자에 대한 방향을 잡을 때 입주하려는 마인드와 투자하려는 마인드는 완전히 반대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입주할 곳에 여러분은 투자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내가 입주하고 싶은 곳에, 너무 좋은 곳에 투자를 하는 거죠. 그건 투자가 아니죠, 그렇죠? 바꿔서 주식으로 말하면은 항상 삼성전자만 사야 된다는 뜻이에요. 아니죠. 다른 데서 더 투자성이 있는 곳에 우리는 찾아서. 투자는 이유가 뭐예요? 투자는 이유, 돈 벌려고. 돈을 번다라는 것은 상대적으로 더 번다라는 걸 의미를 하는 거죠. 남들이 벌고 있는데 나도 벌고 있으면 그건 돈을 버는 게 아니죠. 생활을 하고 있는 거죠. 그죠? 투자를 한다라는 것은 남들보다 훨씬 더 잘 살기 위해서 투자를 하는 거라면, 남들보다 일반적인 사람들이 버는 것보다 더 많은 수익률을 창출해야지만이 나한테는 투자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지금 집값이 다 올랐어요, 최근에. 근데 투자를 잘 못한 이유는 오르긴 올랐지만 남들보다 더 안 올랐기 때문에. 남들보다 더 안 오른 상승은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남들보다 더 오르기 위해서는 훨씬 더 상향 탄력성이 높은 곳, 더 높게 변할 수 있는 곳에 투자를 해야지 돈을 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남들보다 더 많이 버는 것이 필요한 사람들은 저희랑 계속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을 하시면 돼요. 근데 그게 아니라 지금 남들보다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 있는 분들은 그냥 편하게 사셔도 되고, 근데 대부분 여기 오신 분들은, 그죠? 돈을 벌어야 되는 분들이 더 많죠. 예, 근데 뭐
또 이 나이에 더 벌어서 뭐 하냐, 이제 바뀌어서 뭐 하냐 이런 분들도 많이 계세요. 지금 연세 드신 분들 굉장히 많은데 100세 시대고요. 네, 워렌 버핏 아시죠? 워렌 버핏. 워렌 버핏의 지금 재산이 한 80조 정도 됩니다. 80조. 80조 정도가 되는데 그 재산의 95%는 60세 이후에 형성됐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경험들을 굉장히 소중히 생각하시고 너무 포기하지 마시고 연세가 있더라도 좀 바뀌셔야지만이 본인이 바뀌어야지만이 분명히 바뀌십니다. 그대로 하던 것을 그대로 하면서는요 절대로 여러분들이 바뀌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세미나 이제 앞으로 잘 안 할 거거든요. 매주 세미나 공지 나오잖아요. 방송 나올 때마다 세미나들 하시는데 저는 세미나 자주 안 할 겁니다. 저 방송은 매주 한국경제TV에 나올 거지만 세미나는 안 할 거고요. 세미나 대부분 여러분들 뭐 오는데도 힘들고 사실 그렇죠? 그래서 좀 이렇게 좀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거는 유튜브라는 공간에 다 올려놓을 거예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들과 그때마다의 법률적인 부분들, 정책적인 부분들, 그리고 시황 같은 것들을 유튜브에 계속 올릴 건데 유튜브에서 전은성 치셔도 되고요. 부동산 투자 쉽게 하기 치셔도 됩니다. 유튜브에서 전은성의 부동산 투자 쉽게 하기 치셔도 되고 그냥 전은성만 치셔도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제가 지금 그 한국경제TV를 한 6개월 정도 쉬면서 6개월 동안 제가 매주 진행했던 강의 자료가 여기 다 올라 있습니다. 다 올라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냥 유튜브에서 전은성 이름 검색하시면 돼요. 박원순 시장 부동산 정책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뭐 제 말은 이런 강의하는 말들은 참고를 하시고 정책들을 분석을 하고 법률들을 분석을 해야 됩니다. 이 정책이라는 게 나오면은요 그 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법률이 구성이 돼요. 항상 그죠? 우리가 공약이라는 거 있죠. 공약 나 이렇게 하겠다. 공약 이거는 지금 할 수 있는 거를 내가 주장하는 게 아니죠. 아무나 할 수 있는 건데 나는 이렇게 하겠다라는 건 공약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나는 새로운 걸 내가 이렇게 해내겠습니다 하는 건 공약이에요. 그럼 공약이면 새로운 걸 해내기 위해서는 새로운 법률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공약들을 잘 분석을 하고 실현 가능한 공약과 그 공약들이 법률로 이어지는 그런 정책들을 잘 분석을 해야지만이 여러분들 투자에 성공을 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그 법률적인 부분 설명해 드릴 거고요. 한강변 높이 제한에 대한 진실 35층에 대한 제한을 하면 정말로 아파트가 별로 안 좋아지는지에 대한 진실도 한번 풀어드릴 거예요. 풀어드리고 그리고 지금 가장 화두가 되고 있는 것들이 임대 아파트 24만 호 건설인데 8만 호 건설도 잘 못 지켰고 여하튼 24만 호 공급에 대해서 우리가 투자는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 답은 여기에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잘 분석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여기에 대해서 법률적으로 틀린 부분과 해석들을 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시간을 갖는 이유는 여기에 대해서만 이렇게 해석을 해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평소에도 이런 식으로 부동산을 공부하는 습관을 가지셔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잘 참고하시고요. 부동산 정책 이런 것들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 어떤 예언자적인 발언이 아니라 법률적인 부분으로 풀어드리면 좀 졸리실 수도 있지만 잘 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금이 이걸로 주거환경 정비 기금으로 활용을 해가지고 균형 발전을 한다. 이 법을 보면 그렇게 하기 힘들겠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뭐냐면 글씨 잘 보이나요? 잘 보입니까?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재건축 그 초과이익금 때문에 사업도 잘 진행 안 될 뿐더러 재건축이라는 거 사업 진행 잘 안 되게 만들어놨잖아요. 그래서 초과이익금도 충분히 임기 내에 거쳐지지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왜냐하면 또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금은 마지막에 내는 거기 때문에 겨우 지금 관리처분 한 현장들만 추가 부담금이 거쳐질까 말까 하는 것이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들은 안전진단부터 모든 것들이 강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박원순 시장 임기 내에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금들이 시작하는 재건축 단지들은 거쳐지기가 굉장히 희박하고요. 사실상 거쳐진다고 하더라도 법률적으로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금이 배분되는 것을 파악을 해보면 강남 강북은 균형을 이루기가 굉장히 어려운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재건축 추가 부담금은 국가의 100분의 50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해당 광역시도의 100분의 20, 그리고 특별시 자치도의 100분의 50, 그리고 100분의 30이 구에 기속이 되는데 좀 이게 지금 숫자를 다 합해 보면 150이 나오는데 그게 아니고 서울시의 150이 귀속이 되면은요. 그 중에 100분의 30은 해당 자치구에 기속이 됩니다. 박원순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100분의 50 중에 50은 나라에 들어가고요. 나머지 50 중에 30은 해당 자치구로 들어가요. 그러면은 전체 재건축 추가 부담금 100분의 20만 서울시에 귀속이 됩니다. 그걸로 무슨 강남 3구에서 걷어가지고 그게 어떻게 23개구 22개구 자치구에 20%로 나눠져 갖고 어떻게 균형 발전이 돼요? 균형 발전은요 한다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강남에 안 사는 사람들이 더 많죠. 그죠? 균형 발전을 한다고 하면은 강남 안 사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표가 안 사는 사람들이 더 많은 거잖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십니까? 그래서 맨날 강남이랑 균형 발전 한다고 하면은 강남 아닌 사람들이 더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정치적으로 쓰여지는 거예요. 정치적으로 그냥 이명박 전 대통령, 이명박이가 서울시장 할 때부터 그 얘기 나왔어요. 그 전부터도 조순 시장 때부터 나왔습니다. 조순 시장 때부터. 이명박 시장일 때 뭐 했죠? 강남의 수요를 강북으로 돌리겠다 유턴 프로젝트 기억나십니까? 용산민족공원과 서울숲을 기준으로 해서 수요를 유턴시키겠다 유턴 프로젝트 한번 쳐보십시오. 나중에 이 세미나 끝나고. 그때부터도 나왔던 거예요. 그냥 계속 정치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겁니다. 균형 발전하기 이 추가 부담금에 대한 쓰임새만 우리가 본다고 하더라도 균형 발전은 안 된다. 안 되고 그냥 계속 그렇게 하려고 하는 노력일 뿐이라는 것을 우리가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강남이 제일 좋은 곳이고 그냥 거기에 대한 수요들로 인해서 그냥 유지될 것으로 계속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강남이 멈춰 있는 동안 추가적으로 오를 수 있는 곳에 투자를 해서 거기가 멈춰 있을 때 빨리 따라잡으셔서 다른 데 투자를 하셔서 따라잡으셔서 나머지 좋은 데다 나중에 거주하시는 것을 목표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강변 높이 제한 35층 이거 풀어보면은요 35층으로만 지어져도 엄청나게 좋은 거를 우리는 파악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아파트 건폐율이 보통 얼마인지 아세요, 여러분들? 아파트 건폐율 보통 아파트 한 15층, 20층 사이에 여러분들이 살고 계시는 아파트의 건폐율, 아파트가 바닥이 차지하고 있는 건축물의 면적, 전체 100평 중에 건물이 차지하고 있는 면적을 건폐율이라고 하는데 보통 아파트의 건폐율은요 서울시가요 20% 17%에서 20% 정도 됩니다. 2000년도 이후에 지어진 아파트들이 17% 20% 정도 된다는 뜻은 뭐냐면은 아파트 단지의 건물이 차지하고 있는 면적이 20% 정도 된다는 뜻이에요. 나머지는 그냥 뭐 도로라든지 또는 공원이라든지 주차장, 뭐 테니스장 이런 걸로 쓰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주거 지역에서 용적률을 최고로 받을 수 있는 것이 300%잖아요. 지금 제가 하는 말 이해 가십니까? 네. 300%인데 300%를 35층으로 나누면 35층으로 나누면은 건폐율이 8.5%예요. 지금 용적률 300%라고 했을 때 건폐율을 17층으로 나누니까는 17%로 나누니까 평균 아파트 층수가 17층이 나오잖아요. 그죠? 100평 중에 고작 17평만 지으면 높이를 17층까지 지을 수가 있어요. 100평 중에 17평만 땅을 활용해서 지으면 그럼 35층이라는 건물을 지으게 되면은요 토지를 전체 10%도 사용 안 하는 면적이에요.
저 정도만 사용하더라도 토지는 굉장히 쾌적해지게 변하게 돼 있습니다. 35층만 지어도 굉장히 좋아지는 단지를 구성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십니까? 근데 저는 저거를 제한하는 게 별 의미가 없다라고 판단이 되고 용적률이 사업성이랑 상관이 있는 거지 저 정도 높이 제한해서는요 한강변에 있는 재건축 조합원들은 전혀 타격을 받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런 게 나왔다고 해서 혹시나 한강변에 아파트가 떨어지면 사야지 이런 생각 절대로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죠? 그래서 이렇게 좀 공부를 하고 파악하는 객관적으로 보편 타당하게 파악하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현재 있는 자료를 가지고. 자, 그리고 도시 재생 연계 소규모 정비 여기에 지금 현재 법률들이 다 들어 있는데 물 좀 마시고 하겠습니다. 자, 도시 재생 소규모 정비 또 법을 알아야 돼요. 법을.